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리의 재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이 HG 필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메이크.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에 등장해서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이제 더블 리메이크입니다. 일단은 조립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파격적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이 기믹이 되네? 막 이러면서 생각보다 재밌게 만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발매는 2020년 11월 21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000엔, 국내 정가 24,000원입니다. 일단 가격대 자체는 뭐 그럭저럭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네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조립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은 스티커 작업입니다. 특히 제가 싫어하는 스티커 형태가 두 가지나 들어있어요. 넓은 면 하나를 그냥 스티커로 떼워버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2D를 3D로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이 굉장히 이제 얼굴이나 이제 등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완성되고 나면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예요. 비록 이제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에 잠깐 등장하긴 했지만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고, 프라모델에도 그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꽤나 잘 표현을 한 느낌은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노네임 때에서 좀 많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한 게 보여요. 애초에 모티브가 된 기체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노네임 때는 그냥 로드 아스트레이였는데 이번엔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완성 형태의 로드 아스트레이를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면은 프레임도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트레이 시리즈를 좀 이제 설정이나 이런 걸 많이 좋아하시고 로드 아스트레이 관련된 것도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만들어볼 법한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런 애예요. 이 더블 리메이크라는 걸 제외하고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보면 그 부분은 진짜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메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상태가 쿼드로라는 모드입니다. 이게 앞뒷면으로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 모드 이름이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쿼드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코이치가 조종을 하죠. 그 이제 빌드 다이버즈에서도 이제 빌드 다이버즈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 캐릭터. 근데 이제 다리 뒤쪽으로 굉장히 두껍게 이제 다른 유닛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신경 쓰이기는 하네요. 뒷모습만 보니까. 앞모습만 딱 봤을 때는 꽤 깔끔하고 보기 좋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망토를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덕분인지 실루엣이 참 좋은데 뒤가 조금 많이 두껍네요. 그리고 앞에 이제 빌드 다이버스 때 발매했었던 이 노네임, 아스트레이 노네임이랑 이게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아스트레이 노네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폰을 벗겨보면은 딱 모습이 드러납니다. 노네임 때도 로드 아스트레이를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실제 프라모델도 약간 로드 아스트레이를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로드 아스트레이가 미완성형인 로드 아스트레이가 베이스고, 요 더블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라고 해서 조금 이제 완성된 단계의 로드 아스트레이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다리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기존의 노네임 때는 좀 평평한 무릎이라든가 이제 허벅지 쪽에 센서, 골반 위에 있는 센서도 좀 파란색의 그냥 사각형이라면 이번엔 좀 볼륨감도 생겼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마른 목골을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형태가 좀 변했다. 그리고 허리 쪽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머리 보자마자 느낀 거는 아스트레이 노네임 때 그 스타일은 못 버렸구나. 노네임 때도 이제 뿔을 앞으로 한 것 마냥 약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다 느꼈었는데, 이제 더블 리메이크에선 그걸 좀 더 좁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좀 강렬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 쪽에 모노아이가 하나 드러나 있죠.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벌려보면 안쪽에 아스트레이 마냥 좀 푹 파여서 들어가서 그렇지 눈은 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테나 끝부분에 달려있던 플래그를 잘라냈어요.
실제 그냥 만들면은 이 끝부분이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플래그라고 부르는데 그걸 좀 뾰족하게 다듬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몸통은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냥 장갑을 하나 덧대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허리 쪽에도 디테일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됐네요. 기존의 노네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 실제로 뭐 작중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친구 가슴을 벗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벗기면 이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몸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 쪽에 뭐 몰드라든가 이런 것도 패널 라인도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복부의 정중앙에 연보라 색깔 스티커 사용하고 있고요. 스커트에도 연보라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커 보면은 약간 공간이 안 맞아요. 약간 검은색처럼 이렇게 바탕이 남잖아요. 잘 안 맞더라고요, 이거. 아무튼 작중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 몸통 내부까지 그 아스트레이 특유의 느낌을 좀 그대로 살려놨다는 거, 그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골반 쪽에 노란색 부분은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의외였어요. HG에도 슬슬 이런 데를 분할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골반 뒤쪽은 그냥 상당히 많이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허리 쪽에 보면 이런 데 패널 라인 굉장히 잘 파여져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먹선 넣으면서 좀 이런 데도 신경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등 부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슬러스터 겸 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 안쪽이 슬러스터겠군요. 덕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2D로 3D를 만들라는 스티커가 여기도 들어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 입체감이 좀 있는 그런 조형이거든요. 그걸 스티커로 덮으라니요. 붙이다가 화박지 날 뻔했습니다. 진짜 덕트 안쪽 파여있는 것부터 곡면부터 그리고 팔 부분, 이제 겉부분의 외장을 더 씌운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어깨 위쪽에 이제 날개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날개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딱 봐도 스티커인 게 티가 나죠? 그냥 너무 티가 나죠? 바닥 보면은 그냥 어깨 다른 장갑이랑 똑같은 컬러구나. 이거를 스티커 통으로 덮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와. 진짜 보고 감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걸 그냥 통으로 스티커 대빵만한 걸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이런데 끝부분 당연하게도 이렇게 벌써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도색이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흰색으로 사출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옵션으로 발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런너 하나로 퉁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블 리베이크 이 어깨 부분만 해서 옵션이 발매됐잖아요. 그걸 위해서겠죠. 그리고 어깨 앞쪽으로 이 하켄, 이따가 무장 볼 때 이야기하겠지만 하켄 달려 있고요. 바깥쪽으로 라이플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가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 어깨 장갑 자체를 이렇게 벗겨낼 수 있어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팔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바깥쪽에 이제 변형을 했을 때 팔이 되는 부분까지도 기본 무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얘는 볼관절이라서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그 뼈대가 된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 부분은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은 편이에요. 의외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꽤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조형은 참 좋더라고요. 뒷부분 역시 깔끔했어요. 안쪽에 팔꿈치 안쪽으로 스티커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티커 붙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트레이 특유의 어깨 뒤쪽 디자인 같은 걸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다리 쪽, 이 골반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마른 목골의 요 컬러는 스티커가 당연히 스티커겠죠. 요렇게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이제 다리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부분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건 스티커지만 겉부분에 흰색 라인이랑 검은색 라인은 분할로 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꽤나 신경을 쓴 부분이었어요. 겹쳐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겹겹이 쌓아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조립. 그리고 발 부분은 좀 심플한 듯 하지만 끝부분에 이런 데 디테일도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발바닥은 많이 심플하긴 하네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모드 체인지가 되었을 때 얘가 이제 가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가동시켜보면은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종아리 부분이 보인다. 요거 좀 멋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지금 먹선만 딱 넣어놨는데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허벅지 라인부터 해서 종아리 라인까지 꽤나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이 발 좀 빼서 보면은 이 발목 뒤쪽에 왜 사용하지 않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 더블 리베이크에선 쓰지 않는 조인트입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실제로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가 나올 때 뭐 그럴 때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약간 볼관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관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발목 뒤 비슷한 조인트가 어깨 쪽에도 있어요. 어깨 쪽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인트가 안쪽에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의 디자인을 보면 그냥 로드 아스트레이 미완성형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쉴드처럼 달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위한 조인트가 아닐까. 그렇다는 건 로드 아스트레이 쪽이 조만간 발매하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가 살짝 돌아가는 그런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발목 뒤쪽도 그렇고 어깨 안쪽도 그렇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생각보다 목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고개를 들고 특히 숙일 때 굉장히 크게 숙여지더라고요. 머리 내릴 때 무슨 변형하는 것 마냥 내려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돌릴 때도 끝부분에 이렇게 앞뒤로 뿔이 많아서 뾰족한 게 많아서 걸리는 거 빼면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안쪽에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고 폴리캡이 앞으로 빠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 장갑이 전체적으로 두껍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좀 불편한 감이 조금은 있어요. 앞뒤로 회전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깨를 들거나 할 때 특히 앞으로 모을 때 좀 이제 장갑이 같이 걸린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더라고요. 특히 팔 가동할 때가 제일 불편했는데 아무래도 요 바깥쪽 무장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무장도 길다 보니까 서로 간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을 들 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무장을 좀 움직여주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굽혀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전에 노네임 때 그랬잖아요. 노네임 땐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움직이는 거냐? 90도도 안 움직이네 막 이랬었는데 역시 완성형인가 오메가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허리 많이 유연한 편입니다. 위아래로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폴리캡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연하게 좌우로 회전도 해주고 가슴도 크게 들어지고 크게 숙여지고 많이 유연하더라고요. 유연한 건 좋지만 이 가슴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끝부분 뾰족한 부분이랑 스티커의 윗부분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부딪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찍힘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고관절입니다. 이 변형을 위해서라도 골반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골반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도 고관절 자체는 가동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절이 상당히 유연하다. 고관절이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았다. 다만 이제 여기 끝부분 이 골반을 분해해 보면은 그냥 회전축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굉장히 좀 얇은 형태다 보니까 혹시나 파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얇은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무릎 당연하지만 뒤쪽에 이렇게 두꺼운 유닛이 있는데 다 굽혀지진 않죠. 그래도 요 종아리 쪽 유닛을 좀 움직여 놓고 가동을 시켜보면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절로 하고 있지만 완벽히 굽혀지진 않아요. 그래도 많이 굽혀지는 편이기는 하죠. 이 정도면 90도 넘게. 방금이랑 가동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긴 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자, 그리고 구성은 딱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빔사벨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있었던 하켄을 발사하기 위한 리드선이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어깨에 있는 옵션을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한 백팩 옵션 요게 추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조립이 되어 있죠. 매뉴얼 상에서 이렇게 조립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다음 모드를 위해서죠. 일단 무장들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무장들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브 버스터 라이플. 이 어깨 뒤쪽에 있는 이게 로브라는 게 요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로브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뭔가 걸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뒤쪽에 있는 버스터 라이플 자체를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라이플인데 손잡이가 전혀 없잖아요. 이 끝부분, 이 움직이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면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손잡이가 생깁니다. 이걸 이 상태로는 또 고정이 힘드니까 손을 빼다가 손을 먼저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자, 어깨에 있는 유닛을 이렇게 앞으로 가동을 시켜서 손 앞으로 굽혀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슬라이드 하면서 손을 같이 끼우면 됩니다. 아유, 불편해라. 자, 손을 장착을 하게 되면 딱 요 모양이 됩니다.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패키지에 보였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딱 완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부속된 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뭐 극중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앞으로만 딱 이게 확실히 근데 포즈 보면서 그리고 취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요겁니다. 포즈가 제한적이라는 거. 딱 이 포즈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나마 뭐 요거를 좀 분해를 해서 이렇게 어깨에 고정해서 쓸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뭐 겨드랑이에 껴서 쓴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러스티 하켄, 이 어깨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하켄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요 어깨 앞쪽으로 달린 거. 자, 요 칼날같이 생긴 친구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쑥 빼줍니다. 그리고 리드선 2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중에 1개를 갖고 와서 어깨 안쪽에 보면은 딱 봐도 여기다가 꽂으면 되겠구나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자, 리드선 잘 꽂아주고요. 앞쪽으로 구부려서 요 하켄 뒷부분 이 볼관절에 지금 구멍이 하나 나 있죠? 이 구멍에다가 맞춰 끼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러스티 하켄 사출하는 모습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기도 한데 솔직히 리드선이 밑에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무게도 무겁지 않고 리드선 얇은데도 뭐 잘 버티고 서 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빔사벨인데 빔사벨은 이 팔뚝에 달려있는 유닛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준 다음 앞부분에 조인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빔사벨 파츠를 그냥 갖고 와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질럿이 완성됐습니다. 목숨 라이어에 바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무기인데요. 뭐 짧은 걸 끼우든 긴 걸 끼우든 상관없습니다. 조인트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프라이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끼워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아까 들어있었던 요 추가 옵션 있죠? 이거는 어깨 파츠를 다른 데다 사용하세요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어깨를 빼와서 이걸 빼와서 뭐 여기다 끼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백팩을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퍼스트 건담 리바이브 같은 데 끼워가지고 뭐 이런 데 끼워서 사용하세요.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세요 하고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옵션 별도 구매를 하셔도 들어있는 백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모드 체인지 쿼드로 모드에서 레벨소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매뉴얼에 봤을 때 지금 봤던 모드가 쿼드로 모드. 이게 찾아보니까 스페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레벨소, 정확한 발음이 레벨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뒷면이란 뜻이랍니다. 뒷면. 자, 일단은 어깨 장갑 빼주고 손목 쪽 장갑 다 빼줍니다. 먼저 다 뺀 다음에 진행하는 게 가장 속 편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팔 회전시켜주고요. 이렇게 뒷면을 팔이 뒤를 볼 수 있도록 회전시켜주고 다리도 뒤를 볼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레베르소 이렇게 뒷면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제 스러스터 때문인지 가슴 쪽이 될 부분에 흰 색깔 커버가 있습니다. 이걸 닫아주고요. 그리고 손목을 뺍니다. 그래서 손목 중간에 있는 장갑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시 끼워요. 그리고 손등이 안을 볼 수 있도록 좀 가려지는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양쪽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리, 발을 먼저 빼줍니다. 발 빼고 골반 기믹을 살짝 가동시켜서 축이동을 살짝 시켜놓고 다리를 앞으로 좀 뻗어주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리 뒤에 있던 유닛을 앞으로 쭉 갖고 온 다음에 발을 펴주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굽혀줍니다. 약간 역각다리처럼 다리가 완전히 변형을 하게 됐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빼둔 발을 그냥 뒤에다가 다시 장착. 자, 이렇게 하면 다리까지 완성입니다. 근데 뭐 변형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변형 후에 이 발목이 생각보다 잘 빠져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뭐 멋지긴 한데 뭐 꺾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엄청 잘 꺾여요. 그치만 생각보다 잘 빠진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태까지 왔으면 우리 구성 때 봤었던 요상하게 만들어 놓은 베이스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서 지지대로 써줍니다.
자, 여기까진 됐고 손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죠. 먼저 손목 커버였던 거, 여기에 이제 회전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돌려서 반대쪽에다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데서 얇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제 대충 완성이죠. 다시 이제 손등에다가 손목에다가 끼워주면 되고요. 양쪽 다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깨 부분, 이 바깥쪽을 먼저 이렇게 축관절을 빼주고 뒤집어서 위에 있었던 날개 부분을 앞으로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덮은 다음에 다시 끼울 때 위로 끼우는 거죠. 조인트 위로 해서 이렇게. 자, 반대쪽 다시 해보도록 하죠. 바깥쪽 유닛 떼어내고 커버 닫아주고 위쪽에다가 조인트 끼우고. 그리고 머리가 참 재미있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쿼드로 모드고요. 그리고 뿔을 좌우로 벌려준 다음에 이렇게 앞을 닫으면 뒤가 열리면서 뒤쪽 눈이 드러납니다. 보였죠? 이렇게 해서 이쪽 눈이 보였다가 누르면 저쪽 눈이 보였다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안테나는 약간 이제 뿔처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라손 모드가 완성! 생각보다 파격적입니다. 일단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다리가 완전히 늘어났잖아요.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진짜 디자인이 상당히 파격적이다. 약간 그 뒷면, 레벨소 그 뒷면이라는 뜻에 정확히 딱 부합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액션 취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이게 왜냐면은 공중 액션을 취하자니까 베이스가 앞으로 고꾸라지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확실히 파격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뒷모습 보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쿼드로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뒷면이 아니지, 이게 앞이죠 원래? 앞모습이고 이제 뒷면, 레벨소 이제 뒷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전작에서 이 아스트레이 노네임의 뒤통수에도 머리가 있었다라는 그 떡밥을 여기서 회수를 잘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이제 뒷모습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포즈 다른 것도 취해보죠. 일반 베이스 쓰면 되겠죠. 근데 머리 변형까지는 다 좋거든요. 근데 레벨소가 됐을 때 안면 부분 있죠. 이거 하얀색부터 눈까지 전부 다 통으로 된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한 장으로 이걸 다 붙이래요. 이게 아까 어깨랑 다른 게 뭐야 대체. 이거 작업이 좀 많이 귀찮았습니다. 이게 이제 각진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D로 3D 만드는 게 좀 힘들잖아요. 스티커 가지고. 뭔가 포즈를 취하기는 해야겠는데 되게 난해합니다. 아무래도 다리가 관절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평소랑은 좀 다른 포즈를 취해야 하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일단 요 정도? 뭔가 다리를 굽혔는데 굽힌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분명 굽혔거든요. 분명 이렇게 좀 굽힌 건데 굽힌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살짝. 확실히 베이스가 있어야 다른 포즈 취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네요. 지상 액션 다리 쫙 벌리고 이제 적을 격추하고 앞모습 딱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에 비슷한 포즈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멋있었죠. 묘하게 그 카리스마와 그 캐릭터성이 잘 결합된 디자인이랄까, 그게 좋았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메이크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전에 노네임 때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아스트레이 신작에 나오는 신규 아스트레이, 로드 아스트레이라든가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떡밥이, 프라모델 떡밥이 막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에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기믹이랑 디자인,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룡이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상세 점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8점.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싫어하는 스티커 타입이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작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색깔 분할, 특히나 로드 아스트레이 본체만 놓고 봤을 때 파츠의 분할, 다리 쪽이라든가 팔 쪽이라든가 이거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나중에 그냥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가 나오면은 대박이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립 자체도 재밌었고 외형도 특히나 프로포션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카리스마 있죠? 이 뿔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요 카리스마도 잘 재현을 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 8점 줄까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외장들이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레벨 소호 모드로 들어갔을 때도 다리 쪽 가동이 굉장히 뭔가 관절이 많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스탠드가 들어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그걸 빼고 보면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만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가동이 좋아요. 특히나 고관절 같은 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점. 아마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걔는 또 가동 참 괜찮지 않을까. 얘는 이제 외장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무장 부분은 10점. 무장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슬라이드 기믹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제 클로 부분, 변형했을 때 클로 부분도 뭐 가동은 아니긴 하지만, 디자인 자체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기도 했고, 그리고 빔사벨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무장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건 없었어요. 리드선도 고정 잘 되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은 9점을 줄까 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믹은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변형하는 거라든가 좋았는데, 스탠드가 좀 전 불편했어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던 이제 액션 베이스 2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는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 액션 취할 때 스탠드 사용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액션 베이스 4나 5를 사용하시면 좀 편해질 것 같기는 한데,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져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불편한 거 또 하나 있었어요. 변신을 할 때 어깨 부분 있죠. 이제 아무래도 아예 스티커로 덮어버리는 날개가 있잖아요. 이거 조작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티커 분명 떨어질 텐데 막 끝부분 막 찢어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조작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성비는 좀 애매합니다. 저는 좀 나쁘지 않았다, 그럭저럭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9점. 일단 왜냐면은 정말 뭐랄까 볼륨감이라든가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부품 같은 거 생각해보면 2,000엔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수준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스티커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쓰인다라는 느낌?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하얀색 런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중복 부품으로 남더라도 그냥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스티커는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스티커로 때운 데가. 특히나 이제 레벨소의 얼굴은 아예 얼굴 자체를 스티커로 덮어버리는 거는 너무하지 않았나? 아니 기왕에 흰 색깔 런너도 있겠다, 그런 데다 좀 사출해주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제롱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